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면서요, 내일 장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간 이슈들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실적 발표, 시장 영향은 어떨 것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그 일정이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정 대표님. 예, 이번 주에 실적이 좀 중요한 발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수요일이죠. 19일 날입니다.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좀 예상이 돼 있고요. 그리고 IBM과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이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좀 되어 있고요. 20일 날이죠. 20일 날에는 TSMC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장 끝나고 좀 발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소위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관심이 많이 가실 텐데요. 자, 이러한 실적 발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19일에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테슬라는 국내 2차 전지주하고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얽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심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가이던스와 그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 그러죠. 그 시장 기대치를 거의 한 80% 이상이 상회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가이던스를 좀 더 중요하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월별로 판매 수량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7월 초에 이제 2분기 판매량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46.6만 대. 그래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호실적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공격적인 이제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수익성을 얼마나 방어를 했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보통 한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1분기 때는 한 11%까지 줄었고요. 예. 지금 예상치도 사실 그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얼마나 방어를 했냐, 그거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향후에 이제 전기차 시장의 경쟁 구도라든가, 또는 이제 주말에 나왔죠, 사이버 트럭 전망이라든가, 이제 다음 분기 이 가이던스를 좀 더 유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보게 되면 사이버 트럭 생산했다라고 단체 사진 찍은 것도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된 이제 향후 가이던스에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이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죠. 가장 가려운 부분은 항상 우리 정 대표님께 꼭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 테슬라 실적 발표가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에, 그리고 오늘도 2차 전지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네. 자,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테슬라가 실적이 좀 좋으냐 좋지 않느냐 이 부분들보다도 국내 시장 쪽을 보게 되면 뭐 수급에 대한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2차 전지 섹터는 뭐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소재 쪽이냐, 아니면 장비냐, 부품이냐, 이 부분들로 좀 구분을 해서 나눠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실적이 나오고 난 이후에 더 중요한 거는 전망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가이던스 자체를 원체에 낮춰놓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향후에는 자동차 판매가 얼마만큼 진행이 될 것이다라든가 전망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좀 전에 좀 심우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이버 트럭이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출시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최근 들어서의 수급의 흐름들은 조금 약화된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 테슬라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할지 아니면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지 그게 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지 알 네. 것 같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테슬라의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 이 부분이 향후에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이와 더불어서요. 넷플릭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친척분이 아이디를 빌려줘서 보긴 했는데 요즘 좀 아쉬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 늘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열 차례 분기 실적 발표에서 7번의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심 대표님 이번에도 좀 얄밉긴 하지만 실적이 껑충 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보다는 이 주가가 이제 구독자 수가 얼마나 예상치에 이상으로 증가를 했냐 거기에 달렸거든요. 작년 2분기 같은 경우도 구독자 수가 이제 감소를 해서 이제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할 걸로 이제 예상은 되는데 그 1분기 때 이제 175만 명이 증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공유 계정 단속이라든가 이 저가형 광고 요금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1분기 대비 증가했냐 이제 그게 관건일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이제 다른 경쟁 OTT 업체들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독주 체제를 만들 것이냐, 그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기업이랑 살짝 연결시키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이 드라마 제작사들이 넷플릭스 주가와 연동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드라마 제작사 주가들이 거의 신저가를 좀 내리찍고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방송 광고 시장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광고를 먼저 줄이기 때문에 1분기 때 사실 실적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V자 반등은 아니지만은 2분기 때는 1분기보다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왕 보유를 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길게 보고 조금 더 가져가실 수 있겠다. 그 정도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넷플릭스 실적 발표 시기 전후로 해서 국내로 보자면 드라마 제작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있을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섹터도 또 이슈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장은 인공지능 수요의 급증으로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인공지능 이렇게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줄 몰랐습니다. 이게 정말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 대표님, 네. 이번 TSMC 실적 발표 그리고 관련주들 영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TSMC가 이제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2분기 매출로만 보게 되면 4,808억 대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성장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게 엔비디아의 영향이 좀 아닌가 싶습니다. GPU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TSMC 쪽에서 발주가 늘어날 것이다. 칩에 대한 발주가 급증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준 그런 모습들인데요. 사실 AI라는 것 자체는 새로운 먹거리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지금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 또 필두로 해서 투자를 좀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성장은 지속적으로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는 아무래도 예상치 정도는 좀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전망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하회되었어도 전망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반대에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좀 더 상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뚜껑을 열어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뒤에 이어질 어떤 전망들, 이런 가이던스들, 요게 또 모든 그 이슈 실적 발표되는 종목들의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질문을 조금 다른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TSMC하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시장은 반도체와 2차 전지주에 우열이 가려질 것으로 내다봐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웅을 겨루고 있는 지금 분위기예요. 지금은 이제 자웅하면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힘이 가장 세긴 하지 않습니까? 자, 어느 쪽이 승기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거 좀 궁금하긴 합니다. 심 대표님, 누가 이기게 될까요? 지금은 얘가 이기긴 하는데. 일단 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반도체 쪽을 조금 더 우위에 두고 보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 상반기 때 상승을 좀 많이 했었죠. 전반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과 이제 포스코 그룹 정도로 좀 압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쪽은 그 원재료인 리튬이라든가 또는 양극재, 음극재까지 전체적으로 제품 라인업을 갖춘 업체로 이렇게 압축이 되는 데 반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먼저 이제 HBM이라든가 후공정, 뭐 DDR5 관련주에서 이제 반도체 기판에서 이제 오늘 와서는 그동안 잘 못 움직였던 전공정 장비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이제 확산이 되는 국면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반기 때 2차 전지의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단순히 지금 반도체라는 거는 이 감산에 의한 업황 사이클 전환이 아니라 왜 AI라고 하는 우리가 모르는 얼마까지 좋아질지 모르는 그런 신규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에 이제 오버슈팅이 항상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이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막연한 그러한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그 이후의 가이던스 이게 큰 청사진을 그려줄 것 같습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이목이 계속 쏠리고 있고요. 그런데 한간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열광이 수익으로 숫자로서 구체화되지 않으면은 빅테크의 주가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 대표님, 이 약간 경계론도 있는데 이 부분 이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게 나을까요? 사실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업황이 탈피를 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재고가 좀 줄어드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계를 좀 해야 된다라는 측면은 저도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향후에 먹거리는 좀 충분한 그런 사항들이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확실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주로 올랐던 이유가 인공지능의 기반형의 사업이 좀 넓어지면서 실적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나와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숫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건 해외 이야기였던 것이고 우리 시청자님들은 국내 주식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자, 이와 관련된 이번 주에 상승이 기대될 만한 종목이 어떤 것으로 연관이 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심 대표님 어떤 종목을 한번 원픽으로 일단은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이제 오늘 사실 이게 그 대표적인 전공정 우리나라의 대표 장비 업체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주가 상승폭이 좀 더뎠어요. 근데 오늘 이 전고점을 뚫고 오늘 급등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이 업체가 만드는 ALD 같은 장비라는 것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이제 TSMC의 뒤집니다. TSMC의 그 핀팩 공정에 보다 좀 우월한 그 GAA 공정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물론 삼성전자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수혜를 받는 이제 ALD 장비를 만드는 업체고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쇼커버 효과도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업체인데요. 이거는 그 색조 전문 ODM 화장품 업체입니다. 정원 씨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색조 시장이 상당히 좀 좋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사상 최고고 2분기도
그걸 또 경신을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주가는 지금 고점 대비 한 15%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발생한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심 대표님께서 두 종목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정 대표님이 옆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져오셨길래? 예. 사실 반도체 쪽도 상당히 좀 많이 제법 올랐어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제법 올랐는데 아비코전자가 DDR5에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실적에 대한 증가 자체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만큼 일단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종목군들을 좀 본다면 반도체 쪽 섹터는 아니지만 여전히 저는 LG전자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LG전자는 사랑입니다. 네, 광고에도 좀 나오죠. 예.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향후에 좋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는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대형주기 때문에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게 되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좋은 전략 감사드리면서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밤까지 핫한 시장 이슈를 분석하고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